조세르 왕과 이모텝의 위대한 도전은 조세르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로 신화는 완성되었고 이집트의 왕은 이제 신 아래의 존재가 아닌 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고원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신화와 왕조의 증거로 통치와 신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거대한 지하세계는 선대와 왕을 잇고 하늘로 높이 솟은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계단이 되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했습니다. 왕의 시선은 북쪽에 영원한 별이 있고 후대의 기록은 그가 별이 되어 오시리스가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시리스가 된 왕을 대신해 새로운 호루스가 즉위했고 이모텝은 여전히 왕실의 7세였습니다. 그는 선대왕이 이루었던 위대한 신화를 위해 새로운 왕에게 반드시 찾아올 죽음과 이어질 부활의 장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의 마지막 공사는 조세리의 죽음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선대왕들을 초대한 지하세계는 피라미드 정중앙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북쪽에서 있었던 장례 행사가 끝나고 피라미드의 통로는 3.5톤의 화강암으로 완벽하게 봉인되어 피라미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피라미드는 모든 왕들이 이용하는 천상의 통로가 아닌 오직 조세르 자신만을 위한 죽음의 공간이자 부활의 순간을 위한 곳입니다. 여전히 그는 세르답에 있는 자신의 형상을 통해 별을 볼 수 있었고 제사에 바쳐진 곡물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모든 감각 중 후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며 여운을 남기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은 세상의 절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세르답의 눈구멍을 통해 그는 밖과 소통하며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화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 왕이었지만 그 형태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왕들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고 부활을 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신화와 왕조에서 선대왕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며 호루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들에게 무덤은 자신의 부활을 위한 것이며 다음 왕에게는 왕위의 계승을 위한 장소입니다. 조세리의 부활과 영생이 피라미드를 통해 시각화되어 절대군주의 상징이 되었다면 그 이후의 왕들에게는 통치와 관련된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조세르를 이은 세켄케트의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마스타바가 아닌 피라미드로 계획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피라미드를 만든 이모텝은 더욱 거대한 역사를 기획했으나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켄케트의 피라미드는 완성되지 못하고 매몰된 피라미드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라미드의 완성까지 기다리지 못한 왕의 수명이었습니다. 비록 왕은 신화적인 존재로 거듭났다고 하나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였을 뿐이고 죽음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노동력과 그들을 먹일 경제력은 있었지만 그 규모만큼 피라미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세르 왕이 건설 중 몇 번의 수정을 통해 마스타바를 피라미드로 옮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상보다 긴 그의 수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켄케트는 결국 피라미드의 완성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선대왕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이모텝의 남은 수명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히 그의 죽음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모텝의 죽음은 왕의 죽음과 함께 피라미드를 만들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천재와 그를 알아본 현명한 왕의 시대는 너무도 인간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영웅이 만든 피라미드의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켄케트의 두 번째 피라미드는 비록 미완성이지만 첫 번째 피라미드와 여러 부분에서 다릅니다.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 및 지하세계는 6km가 넘는 미로였지만 세켄케트의 지하세계는 오직 그만을 위한 곳인 듯 그 내부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가장 큰 의문이 증폭된 곳이기도 합니다. 피라미드는 무덤인가 아닌가? 죽음과 부활을 위한 곳이기에 당연히 무덤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피라미드 내부에서는 미라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조세르의 피라미드 내부에서는 미라가 발견되긴 했지만 왕의 미라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자 고네임의 발굴팀은 세켄케트의 피라미드에서 황금으로 된 조개 모양의 상자와 금팔찌 그리고 피앙스 구슬을 포함한 다양한 유물들을 발견했고 그중 항아리에는 세켄케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도굴에서 살아남은 피라미드의 증거였으며
그 시기 역시 명확히 조세르와 이모텝을 연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발굴팀은 계속된 조사를 통해 결국 돌벽으로 막혀있는 매장실에 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의 매끈한 알라바스타 돌로 만들어진 석관과 위로 열 수 있는 문이 시멘질로 완벽히 봉인되어 460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1954년 6월은 세계 고고학계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뻔했습니다. 고네임이 발굴한 피라미드는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통일왕조가 등장한 시기와 같았으며 피라미드의 건축가는 후에 신이 될 이모텝이었으니 모두가 석관 속에서 소년왕의 비보를 능가하는 화려한 보물과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 유물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도 쿠데타 이후 혼란한 정국을 진정시킬 카드로 이용해 개관식은 언론의 화려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팀까지 초청해서 석관을 열었을 때 그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에 반하는 결과에 대중은 크게 실망했고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고네임의 명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는 석관에 어떤 저주가 있었는지, 파라오의 저주가 진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 고네임은 공경에 처하게 되고 결국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나일강에서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피라미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고고학계의 의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왕의 무덤이 초기 왕조 시기부터 아비도스와 사카라 두 곳에 있었던 것에 기초해 피라미드를 왕의 영혼을 위한 무덤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조세르의 무덤도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주 매장실 외에 남쪽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무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건설한 피라미드가 그저 가짜 무덤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주변의 장례신전에서 있었을 여러 의식이 그저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만 하기에 이집트인들에게 미라는 부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왕위의 계승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켄케티의 비어있는 석관은 대중의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피라미드에 대한 신비를 더욱 높였고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거의 진실입니다. 세켄케티의 피라미드는 지상으로 올려진 부분이 거의 없어 매몰된 피라미드라 부르지만 완성된 1층은 완벽한 전사각형으로 이것이 피라미드를 위한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완성되었다면 조세르의 것을 능가하는 높이와 층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세르와 이모텝의 시대가 끝나고 시작된 피라미드 시대에는 그들의 죽음으로 잠깐의 소강 상태를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피라미드의 건설 계획은 있었지만 완성에 이른 것은 없었고 그렇게 사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왕조 마지막 왕 후니와 사왕조를 이은 스네프르는 분명 혈연 관계이고 왕과의 이론이 맞지만 마네토가 왕조를 구분한 것을 보면 혈연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인해 왕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왕조 사이엔 하나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시기 이후의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두 개로 구분지었습니다. 우리가 계단식 피라미드라 하는 것을 계단이라는 의미의 야르라 했고 기자에 있는 것처럼 매끈한 것을 메르라 했습니다. 뜻은 곡괭이, 수로, 사랑입니다. 최초의 피라미드가 신화와 왕조의 결합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피라미드의 변화는 신화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야르가 천상에 이르는 계단이라면 메르는 천상에 이르는 수로입니다. 두아트에서의 여정이 신과 왕이 배를 타는 것으로 그려지고 무덤의 부장품으로 배가 흔하게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메르는 이 땅과 두아트를 연결하는 수로일 것입니다. 메이둠에 있는 피라미드는 야르와 메르의 형식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처음 건설한 왕은 후니 왕이었고 야르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네프르가 피라미드의 건설을 이어갔는데 마지막 형태는 메르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메이둠에 가면 매끈한 외관과 함께 몇 개의 층을 갖고 있는 이 피라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후니와 스네프르 사이에 있는 왕조의 구분은 이 피라미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이둠의 피라미드는 건설 도중 크게 무너졌고 결국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를 둘러싼 신전단지 역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7층 또는 8층으로 계획됐고 마지막에는 층의 구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나르메르 팔레트에 나오는 꽃잎과 연관지어 북쪽의 7별과 북극성 그리고 심연에서 떠오른 연꽃 같은 태양을 상징할지 모를 일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건설 각도는 51.5도로 보이지만 초기 건설 각도는 거의 58도에서 60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시기에 건설 중이었던 굴절 피라미드의 초기 각도와 비슷합니다. 이곳의 위도는 32도이며 이렇게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되면 입구가 북극성을 향했을 때 통로는 피라미드의 면에 수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고 억측일 수 있지만 피라미드는 단순히 지어지지 않은 시대의 총화이며 왕국의 결정체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어떤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스네프르는 최소 5개의 피라미드를 지었고 메이름의 피라미드는 그 첫 번째일 뿐입니다. 세켄케트의 아무것도 없는 석관과 스네프르의 너무 많은 피라미드는 과연 피라미드가 무덤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피라미드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집트를 여행하는 당신에게 수천 년 동안 이곳을 방문한 영웅들이 느꼈을 전율과 함께 여행의 궁극적 질문인 왜와 무엇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피라미드의 차례입니다.